안녕하세요. 오늘의 달력입니다. 하루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는 깊습니다. 5월 16일. 이 하루에는 사랑과 전쟁, 과학과 스포츠, 예술과 독재가 교차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날을 전설로 만들었고, 어떤 이들은 삶을 빼앗겼습니다. 지금부터 인류의 발자취가 선명히 남겨진 5월 16일의 역사적 장면들과 인물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1. 1770년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의 결혼. 왕국의 혼인, 혁명의 씨앗. 14세의 오스트리아 공주 마리 앙투아네트는 15세의 프랑스 왕세자 루이 오기스트와 정치적 동맹 결혼을 합니다. 화려했던 왕실 혼례는 두 제국의 평화를 위한 외교 수단이었지만 그들의 미래는 프랑스 혁명 속 단두대로 향하는 비극으로 마무리됩니다. 2. 1920년 잔 다르크, 성인으로 시성. 민족의 성녀, 교회의 성인으로. 프랑스를 위해 싸우다 이단으로 처형된 잔 다르크는 사후 약 500년이 흐른 1920년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시성됩니다. 이날은 정의와 신앙, 순교의 상징이 역사 속에서 복권된 순간입니다. 3. 1929년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 개최. 은막 위의 예술, 첫 무대에 서다. 1929년 미국 할리우드의 루즈벨트 호텔에서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영화 윙스가 첫 작품상을 수상하며 이날은 세계 영화 산업의 상징이 탄생한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4. 1943년 바르샤바 게토 봉기 진압. 절망 속 저항, 그리고 무너진 도시. 폴란드의 유대인들은 나치에 맞서 한 달간 무장 봉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날 독일군은 바르샤바 게토를 완전히 진압하고 도시를 파괴합니다. 이는 홀로코스트 기간 중 가장 큰 유대인 무장 저항으로 남아 인류 양심의 경계선을 다시 묻게 만듭니다. 5. 1960년 최초의 작동 레이저 개발. 빛을 통제한 날, 과학은 한계를 넘는다. 미국의 시어도어 메이머는 루비 레이저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킵니다. 이 기술은 의료, 통신, 군사,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며 레이저 시대의 개막을 알립니다. 6. 1961년 대한민국 5.16 군사정변. 총성이 바꾼 권력, 민주주의의 기로.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사 세력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합니다. 제2공화국은 무너지고 군사정부가 들어서며 한국 현대사의 정치 질서가 급변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날의 평가는 분열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7. 1966년 중국 문화대혁명 시작. 붉은 사상의 폭풍, 중국을 휩쓸다. 중국 공산당은 5.16 통지를 통해 문화대혁명의 시작을 공식화합니다. 수백만 명이 박해를 받고 지식과 예술, 전통 문화가 붕괴되며 중국은 10년간의 혼란과 파괴의 시기로 돌입합니다. 8. 1975년 다베이 준코, 여성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 여성의 발걸음이 가장 높은 곳에 닿다. 일본의 산악인 다베이 준코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등정합니다. 그녀는 이후 세계 7대륙 최고봉도 완등하며 전 세계 여성들에게 도전의 아이콘으로 남습니다. 9. 1987년 선동열 대 최동원, 전설의 15이닝 무승부. 야구는 기록을 남기고 전설은 기억에 남는다. 1987년 5월 16일 해태 타이거즈의 선동열과 롯데, 자이언츠의 최동원이 15이닝 동안 완투로 맞붙은 역사상 유일무이한 경기가 사직야구장에서 열립니다.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지만 두 투수는 승패를 넘어 야구 그 자체로 기억되었습니다. 10. 2003년 모로코 카사블랑카 테러. 도시를 뒤흔든 폭발, 무고한 생명의 희생.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극단주의자들의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3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이날은 모로코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되며 세계는 테러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수학과 과학의 역사를 남성 중심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난 한 여성은 그 고정관념을 조용히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유럽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학 교수, 그리고 세계 최초로 미적분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여성학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가에타나 아네시. 이 영상은 오랜 세월 잊혀졌던 천재 여성의 삶을 다시 조명합니다.
마리아 가에타나 아네시는 1718년 5월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유복한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아네시는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5살에 이탈리아어를 유창하게 읽었고 9살에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철학 토론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11살이 되었을 때 유럽 귀족들 앞에서 진행한 학술 토론은 지식인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암기하는 신동이 아니었습니다. 수학, 천문학, 철학, 논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미적분학 분야에서 탁월한 이해력을 보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교육받기 어려웠고 과학에 참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아네시는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는 재능으로 학문적 업적을 남깁니다. 1748년 그녀는 역사적인 저서 해석학 입문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미적분학과 대수학, 삼각법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종합서로 당시 유럽 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책은 세계 최초의 여성 수학 거서로 기록되며 이후 19세기까지도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됩니다. 아네시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수학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신의 질서를 이해하는 도구라 믿었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을 통해 세상의 조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녀는 수학을 신학과 철학의 언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문장은 단순한 기술적 설명을 넘어서 사유의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공식 중 하나가 오늘날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아네시의 마녀라는 곡선입니다. 이는 원래 아네시의 곡선으로 불려야 하지만 이탈리아어의 번역 오류로 인해 마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곡선은 단순한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이 기하학에 새겨진 흔적이기도 합니다. 1750년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그녀의 업적을 인정해 볼로냐 대학교 수학 교수직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아네시는 유럽 최초의 공식 여성 수학 교수가 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당시 여성의 학문 참여가 얼마나 드문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학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년 이후 아네시는 학계에서 점차 물러나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간호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녀는 말년에 수녀원과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헌신적으로 살아갔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며 자신을 타인을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신앙과 이성, 학문과 실천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1799년 마리아 가에타나 아네시는 81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죽은 뒤 오랫동안 수학계는 그녀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야 그녀의 저작과 곡선이 재조명되었고 여성 수학자로서의 선구적 위치가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아네시는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여성, 그리고 비주류로 분류되던 존재들이 지식의 중심에서 배제되었던 시대에 그녀는 자신만의 언어로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수학은 신이 만든 질서의 거울이다. 그 말처럼 그녀의 삶은 조용하지만 정교한 곡선처럼 진리와 정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 여성 과학자들은 아네시의 이름을 떠올리며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녀의 삶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과학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지식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진심과 노력, 그리고 끝없는 호기심을 가진 누구나. 마리아 가에타나 아네시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기억은 지나간 일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다. 5월 16일. 이 하루는 황실의 혼례부터 혁명의 시작까지, 생명을 구한 백신부터 생명을 앗아간 전쟁까지, 그리고 전설을 남긴 투수전까지 서로 다른 길의 역사가 한날에 교차합니다. 우리는 이 하루를 기억하며 과거의 발자국에서 미래를 향한 방향을 찾습니다. 기억하는 자만이 더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